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는 과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명언 한 구절로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오늘 제5강에서는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바로 발음과 성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한 강 한 강 공부하는 내용들 잘 숙지하고 계시죠? 평소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발음과 성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성조는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제가 1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성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의미도 전혀 바뀌기 때문에 중국인에게 제대로 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조 꼭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지겨운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 이 성조에 대해서 또 발음에 대해서 연습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유지하시고 또한 저는 친중국어를 통해서 발음과 성조를 교정해드리고 또 같이 따라하는 훈련 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의 강의를 따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초급 때 정확히 학습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음과 성조 교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처음 중국어 시작했을 때 2달 정도 발음이 그리 좋지 않은 한국인에게 중국어를 먼저 배웠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서 처음 대화 나눴는데 전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건설음 발음도 연습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성, 삼성에 대한 구분도 매우 모호했습니다. 교정하느라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학습법으로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 mp3를 따라하시고 듣고 따라하는 연습을 많이 거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마다 듣, 보, 따 그리고 듣, 안, 보, 따 즉 듣고 보고 따라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듣고 안 보고 따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보고 따라하기는 여러분들의 발음 교정, 성조에 대한 그 균형 잡힌 학습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과정은요. 외운 상태로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암기력 길러주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mp3를 듣고 보고 따라하시고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학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라고요. 주의사항으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한글, 한국어 표기로 발음이 정리되어 있는 교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어 교재는요. 여러분 이 한국어로는 세계 각국 언어들을 다 표기를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발음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어는 권설음 발음이라든지 평설음 발음이 그 표기법대로 발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한국어로 된 거 안 됩니다. 중국어 병음으로 나와 있는 교재를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고 또 모방은 원어민 선생님 또는 발음이 좋은 한국인 선생님 소리를 듣고 많이 따라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학습법으로 초급자용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만든 강좌 중에서는 친중국어 스텝 1, 2, 3가 있죠. 네, 이 원 과정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배우셔야 될 일상 회화 가운데 간단한 표현법이 나와 있고요. 2부터는 관용어,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이 표현만 알고 있으면 여행이라든지 혹은 기타 중국인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느끼지 않을 만한 내용들이 스텝 2, 3를 통해서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점입니다. 초급자용 동영상 강의를 보시게 되면 중국인 선생님들의 입모양을 보실 수가 있죠. 특히나 저희 친중국어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의 입모양이 그대로 하단에 있어서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초급 단계에서는 듣기 학습법에서 우리 mp3 청취로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중국어 발음과 또 성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mp3 많이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mp3 청취와 어휘 학습을 병행하게 될 경우에는 학습의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단어 암기는 무조건 그냥 쓰면서 외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 손이 휠 정도로 쓰기 너무 주력했던 탓에 단어 암기에 너무 질려버리고 중국어 공부가 싫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회화 공부 그리고 초급 단계 공부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리 학습 위주로 가셔야지 쓰기 위주로 학습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40대, 50대 이상의 우리 조금 중년 이상의 동료분들은요. 특히 공부하실 때 펜을 내려놓고 연습장도 치우고 펜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듣고 보고 따라하고 듣고 보고 따라하고 해서 엄마의 말을 입모양을 아이가 따라하듯이 계속 모방 훈련을 하시다 보면 중국어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다음 듣기학습법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단어나 문장을 분석하면서 청취하지 마시고요. 그냥 통으로, 통문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넷째로 중국어의 어조와 성조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언어나 다 이렇게 억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올라가는 내려가는 부드러운 또 떨어지는 등이 있듯이 중국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조와 성조에 대한 구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똑같이 모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중급 단계의 듣기 학습법입니다. 초급 때와 달리 중급에서는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면서 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더 기억에 오래 남고요. 분석적으로 공부했을 때 더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못 듣거나 들리지 않는 부분은 문맥 자체로 뜻을 유추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듣기 스크립트를 보지 마시고 안 본 상태로 많이 청취하신 다음에 문맥 자체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유추한 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중급 단계에서 듣기 학습법 세 번째인데요. 받아쓰기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때 받아쓰기라는 것은 들으면서 들린 내용을 한자로 받아 적는 부분이죠. 본인의 듣기 실력을 수시로 체크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쓸 수 있는 단어인데도 쉬운 단어인데도 쓰지 못하는 경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하기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큰 소리로 말하라. 사실 우리는 언어 공부할 때 너무 쓰기 위주 그리고 문법 위주의 학습을 한 나머지 외국어 공부할 때 말하기에 소홀합니다. 평소 친구들에게 그냥 중국어를 막 말씀하시면서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중국인은 없지만 한국인에게 얘기해 보는 것도 좋고요. 우연히 사귀게 된 중국인에게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자, 다음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역시 카메라 앞에 서면 실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신과 달리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죠.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실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 언어를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막 내뱉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나 혹은 원어민 선생님을 만날 수 있거나 혹은 중국인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그 실수를 조금씩 교정해 나가면 됩니다. 다음, 본인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정확하게 말하는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는 건 좋은데 부족한 부분을 계속 그냥 묵시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부족한 부분이 메꿔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가 훈련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L 발음이 잘 안 돼요. R 발음 같은 경우는 R은 오히려 더 그냥 권설음이니까 훈련이 된 나머지 제가 여기에 R 발음을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L 발음의 경우는 수시로 그냥 길 지나가다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10번에서 20번씩 발음해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 취약한 발음이 있다면 그 발음을 집중 공략해 보세요. 일주일 뒤, 열흘 뒤 틀림없이 개선될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여러분, 발음, 듣기, 말하기 학습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이 가운데 발음과 성조, 중국어는 발음, 성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성조 부분 잘 지켜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둘째로 듣기. 듣기 학습법은 듣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언제 듣고만 있으시라고 그랬나요?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보고 따라하고 안 보고 따라함으로써 순간 암기력도 기르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인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말하기. 말하기는 엄마 말을 아이가 입모양 보고 소리 듣고 그냥 무조건 모방하듯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과감하게 용감하게 말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대상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가족, 친구 아니면 우연히 알게 된 중국인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계속 말하시다 보면요. 어느새 중국어로 소통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발음 그리고 성조와 이 듣기 말하기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알아가는 이 재미를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 바로 인간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잠재력으로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강의 마칩니다. 好，大家辛苦了。